오늘의 이슈는 엔비디아의 AI 투자입니다. 엔비디아 하면 대부분 GPU를 떠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AI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예전에는 게임 그래픽을 돌리는 장비로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핵심 장비가 됐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를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이미 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인데 오히려 AI 회사들의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AI 모델 회사에도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회사에도 투자하고 광섬유 회사에도 투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왜 굳이 고객에게 돈을 넣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기 칩을 계속 사줄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성장하려면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계산을 하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합니다. 결국 AI 회사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제품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가 더 큰 AI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이 챗GPT를 쓰게 되면 뒤에서는 엄청난 서버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바로 엔비디아 GPU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질문 하나를 입력하면 답이 내 휴대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이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하면 AI가 사는 거대한 컴퓨터 공장입니다. 건물 안에 서버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그 서버들이 쉬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AI 시대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더 많은 엔비디아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회사에 투자하는 건 단순한 금융 투자가 아닙니다. 자기 칩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넓히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는 데이터를 빛으로 보내는 얇은 선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GPU가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GPU들이 혼자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가 아무리 좋아도 신경망이 느리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비슷합니다. GPU가 뇌라면 광섬유는 신경망입니다. 엔비디아가 코닝 같은 광섬유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막히지 않게 길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투자 방향을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AI 모델 회사에 투자해서 고객을 키웁니다. 데이터 센터 회사에 투자해서 칩이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광섬유 회사에 투자해서 데이터가 빠르게 오갈 길을 만듭니다. 이건 그냥 돈 많은 회사가 여기저기 투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짜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엔비디아는 GPU를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는 AI가 돌아가는 판 전체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커지면 엔비디아 칩을 더 삽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엔비디아 장비가 더 들어갑니다. 네트워크와 광섬유가 좋아지면 더 큰 AI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엔비디아 수요가 커집니다. 이 구조가 강력한 이유는 고객이 한번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엔비디아 GPU에 맞춰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엔비디아 시스템에 맞춰 설계하고 소프트웨어까지 엔비디아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 칩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고객 잠금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락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400억 달러 AI 투자는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 고객을 키우고 칩 수요를 잠그고 데이터 센터 병목을 풀고 AI 생태계의 중심을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돈을 넣고 그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는 구조가 커지면 시장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출은 진짜 수요일까? 아니면 엔비디아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걸까? 이 질문이 바로 2편의 핵심입니다. 1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왜 AI 회사와 데이터 센터, 광섬유 회사에 돈을 넣는지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 AI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너무 커지면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건 AI 제국을 만드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순환거래 논란의 시작일까요? 2편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